책을 읽지 않는 우리 청소년들, 그렇다면 어른들은 어떨까요? 결과가 충격적입니다. 우리 학생들 중에 최소 1년에 한 권 이상 책을 읽는 비율은 90%가 넘습니다. 그렇다면 어른들은 어떨까요? 47.5%입니다. 이 이야기는 문해력의 위기를 넘어서 문해력 교육의 위기를 이야기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청소년들 독서 실태에 대해서 먼저 좀 이야기를 해보죠. 최근의 추세들을 보면 종이책을 읽는 비율은 점차 줄어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성인, 어른들의 종이책 독서 비율은 현저하게 떨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반면에 전자책을 읽는 비율은 상당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50% 정도의 청소년들이 전자책을 읽는다고 합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종이책을 읽는 거하고 전자책을 읽는 거하고 차이가 있을까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실제 종이책을 읽는 학생들이 전자책을 읽는 학생보다 읽기 소양 점수에서 더 높은 성취 결과를 보였다고 합니다. 또한 독서 활동에 대한 즐거움에 있어서도 종이책을 읽는 학생들이 전자책을 읽는 학생보다 더 즐거움을 높게 보고하고 있다고 합니다. 책을 읽는 시간도 보면 대체로 종이책을 읽는 학생들이 전자책을 읽는 학생들보다 1시간 정도 매주 더 많은 독서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왜 그럴까요? 많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일단은 종이책이 더 친숙한 것 같아요. 우리 성인들도 전자책 보는 것을 상당히 불편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종이책을 보아왔고 이 종이책이 너무 친숙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전자책보다는 종이책을 더 많이 읽게 되고 종이책을 더 많이 읽는 사람이 더 많은 시간을 보내니까 학생들의 경우에 읽기 소양 점수도 높고 자꾸 뭔가 하면 더 많이 하면 즐거워지거든요. 그러니까 즐거움에 대한 보고도 더 높게 나타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조사는 안 됐지만 오디오북은 어떨까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서도 운전하면서 오디오북 듣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효과적일까요? 거의 효과를 못 느낄 겁니다. 듣긴 들었는데 무슨 내용을 들었는지 기억하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뭔가 하면서 오디오북을 듣는 거, 이것은 상당히 내용을 파악하고 처리하는 데 있어서 심리적 중압감, 부담감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사실 내용을 깊이 있게 생각하는 것을 떠나서 내용이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것조차도 어려운 결과를 초래한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실제 오디오북을 듣고 난 다음에 그 내용들을 정리해서 이야기해 보세요라고 이야기를 하면 중요한 내용들을 상당 부분 빠뜨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오디오북 그러면 듣지 말아야 될까요? 그렇진 않아요. 사실 오디오북을 듣는 이유는 내가 글을 읽으면서 또 소리 내면서 글을 읽는 동안에 갖게 되는 심적 부담감을 상대적으로 덜 수 있기 때문에 오디오북을 우리가 듣는 거거든요. 또 시간도 절약하기 위한 목적으로 오디오북을 듣습니다. 하지만 오디오북을 듣는 것이 효과적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효과적으로 오디오북을 활용할 수 있을까요? 일단 저는 오디오북을 듣는 경우에 그냥 오디오북만 듣지 않습니다. 텍스트를 앞에다 놓고 텍스트를 보면서 같이 귀로 듣습니다. 그렇게 되면 훨씬 내용을 파악하는 것도 쉽고 읽는 부담도 상대적으로 줄어들어요. 또 오디오북만 듣는다라고 했을 때에도 어떤 활동이 반드시 전제되어야 하냐면 오디오북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내용을 또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을 내 머릿속에 그 의미를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냥 가만히 듣고 흘리는 게 아니라 들은 것을 의미 구성을 해놓고 그 다음에 다음 내용으로 넘어갈 수 있게, 즉 오디오북에서 이야기한 내용을 동시에 처리할 수 있는, 의미를 파악할 수 있는 활동을 전개해야지만 오디오북 듣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는 것이죠. 그렇지 않다면 오디오북은 오히려 시간을 낭비하는 독서법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청소년들 독서를 하는 비율, 1년에 책 한 권 이상 읽는 학생들의 비율은 90%가 넘게 확인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장애 요인이 있다라고 우리 학생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가장 큰 요인은 전 시간에도 이야기한 것처럼 바로 스마트폰, 디지털 기기입니다. 이 스마트폰, 디지털 기기하고 보내는 시간이 너무 즐거운 거예요. 따라서 책 읽는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고 싶고 그 고통을 내가 감당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다면 굳이 많은 정보들을 스마트폰이나 디지털 기기를 통해서 접할 수 있는데 책을 읽을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또 소위 말해서 학교 공부 때문에 책 읽을 시간이 없어서 책은 읽고 싶지만 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비율도 상당히 높은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세 가지 우리 학생들이 이야기한 독서 장애 요인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책 읽는 습관이 들지 않아서가 세 번째 이유입니다. 어렸을 때 디지털 기기에 익숙해져 있다 보니까 책을 가지고 생각하면서 집중해서 그 의미를 구성하는 활동이 힘든 거예요. 어렸을 때 습관이 중요합니다. 또 책 읽기가 싫어서가 네 번째 높은 장애 요인으로 이야기되고 있는데 왜 책을 읽기가 싫을까요? 물론 이제 디지털 기기를 통해서 정보를 접하고 영상을 보는 게 좋아서 책 보는 게 싫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강요에 의해서 책을 읽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답이 나타나는 겁니다. 자발적으로 책을 읽기보다는 외부의 요구에 의해서 책을 읽는 상황들이 만들어지다 보니까 책을 읽는 것이 싫어지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읽을 만한 책이 없어서 이 대답을 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책이 없어서 진짜 읽을 만한 책이 없다고 한 걸까요? 또 본인들이 판단할 때 정말 좋은 책이 없어서 읽을 만한 책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한 걸까요? 아닙니다. 자기가 읽고 싶은 책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고전, 또 과학이나 경제 등과 같이 어려운 책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권장하잖아요. 이 권장하는 책들 아이들이 봤을 때는 읽고 싶은 책이 아닙니다. 읽을 만한 책이라고도 생각을 하지 않고요. 따라서 아이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주제들을 가지고 독서를 시작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 우리 독서 문화가 아이들의 관심, 주제를 인정하고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독서 활동을 확장해 가도록 권장하는 그런 문화가 아직 아니기 때문에 이런 응답이 나타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